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세상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네 분 자리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부의 날. 참 5월달은 날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또 대선도 있었죠. 그렇죠. 정말 바쁜 5월이었는데 다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대선 때문에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나니 네. 스승의 날 있고 네. 뭐 계속 바쁘네요. 5월은. 임방글 변호사는 5월 초에는 약간 퐁당퐁당 연휴였잖아요. 저희는 이제 쭉 쉬지는 못했어요. 남편 직업 때문에. 그래서 그 퐁당퐁당 쉴 때마다 이제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놀러도 다녔고요. 근데 휴일도 많았지만 사실 5월에는 가장 큰 행사인 제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 파티를 아주 거창하게 했습니다. 별 소리를 다 하네요. 한 달 내내 생일이신 네. 거 아니에요? 아니 5월에 그렇게 보니까 나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막 맞아요. 결혼 맞아요. 축의금도 나가야 되고 맞아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5월달 되니까 또 많이 먹게 돼요. 살이 쪄서 몸무게가 지금 행사가 나갑니다. 많으니까요. 술 먹고 밥 먹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많이 나가게 되는데 사실 아이들도 보니까 집에서 자꾸 나가려고 그럽니다. 쉬는 날인데 사실 저는 좀 집에서 쉬고 싶은데 애들이 아빠 나가자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놀러 가자 막 이러는데 사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오히려 좋은 거예요. 애들이 아빠 보고 나가자고 하잖아요. 뭐 인기 없는 아빠들은 애들이 아빠를 두고 가자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나가라고 안 하는 게 어디예요? 아빠와 같이 나가자는 거는 아직 소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럼요. 양 기자 그 아이가 지금 4살이잖아요. 네. 어때요? 지금 한창 이제 에너지가 넘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집안에서 그냥 두면 안 돼요. 집에서 난리가 납니다. 데리고 밖에 나가서 에너지를 좀 소모를 시키고 돌아와야지 빨리 자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근데 혼자서 내보내지도 못하겠는 게 놀이터 같은데 뉴스 보셨어요? 네. 미끄럼틀, 놀이터 미끄럼틀에 소주병 그 유리를 일부러 고의로 박아놓은 유리를요? 예. 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유는 모르죠. 범인을 못 찾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동네 놀이터마저 이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돼 있어서 이렇게 좀 쉽게 안전하게 이게 아이들을 내보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그거는 정말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래서 우리 아이들 밖에 진짜 못 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 놓고 즐겁게 지금 클 수 없을까요? 양지은 변호사. 우리가 오늘 공부할 법을 좀 알아보면 네.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실 거예요. 오늘 알아볼 법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인데요. 이것만 이대로만 잘 실천이 된다면 그래도 그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뛰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요. 네.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라는 이제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법인데요. 네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그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은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CCTV?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즘 많이 가시는 이제 키즈 카페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사실 키즈 카페 뭐 한 번쯤은 다 가보셨잖아요. 저도 아이는 없지만 이제 따라서 가봤거든요. 네. 그 정도로 요새 많이 가는데 이렇게 키즈 카페처럼 식품 접객업으로 되어 있는 이제 영업소에 어린이들을 위한 그 놀이시설이 이제 설치가 된 경우에는 안전 관리자를 이제 필수로 배치하자라는 내용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바라볼 내용은 올해 1월부터 이제 시행 중인 거예요. 이미 시행 중인데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 시설에는 안전 요원을 배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사실 굉장히 뭐 필요해 보이는 내용들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각각 진선미 의원, 김순례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행 중인 법안은 안전행정위원장이 발의했습니다. 야, 근데 뭐 어린이 놀이시설 가는데 저 어릴 때는 사실 온 동네가 놀이터였거든요. 그냥 놀이터예요. 흔했죠. 풀숲도 놀이터고 풀숲에서 숨바꼭질 타고 이랬는데 정말 특히 박세희 기자도 놀이터 좀 댕겨봤습니까 어릴 때? 네, 저희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에서 많이 좀 부자로 태어났었네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저랑 막 놀다가 저녁이 되면 엄마들이 다 이제 복도에서 누구야 와서 밥 먹어 이러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우리 임방글 변호사는 저랑 좀 비슷하니까 아니, 저쪽과 가깝습니다. 저는 놀이터 하면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놀이터 하면 네. 그 놀이터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아지트 같은 느낌이에요. 아, 맞아, 그래서 맞아, 예. 따로 친구와 약속할 필요 없어요. 그냥 놀이터에 나가 봅니다. 있어요. 그러면 내 친구들이 놀고 있어. 다 놀고 있어요. 그럼 같이 놀면 돼요. 근데 아이들이 없다? 그럼 애들이 지금 놀고 있는 타임이 아니구나. 또 낯선 아이가 하나 보이면 쟤는 누구지? 아 맞아. 그래서 우리 동네가 아닌데 새로 이사 왔나? 뭐 이러면서 뭔가 하여튼 나만의 그 아지트라는 느낌이 강하죠. 놀이터. 저희는 제가 살던 또 동네에 공사하는 데가 있었어요. 항상 거기 가서 놀았어요. 공사장. 네. 거기 놀 게 위험한데. 많아 공사장에 가면. 못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 숨바꼭질도 할 수도 있고. 저는 공사장을 네. 좋아했던 게 소꿉놀이 할 때 네. 거기 가면은 그 재료들이 많아요. 빨간 벽도 가져다가 고춧가루를 쓰고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똑같아. 거기서 이제 여자애들하고 아빠, 신랑, 그 신부 연기. 그 엄마, 아빠 역할을 놀이. 같이 하면서 놀이를 하고 그랬는데 예나 지금이나 정말 아이들 노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 31조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아동의 놀 권리를 지금 규정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고에 따르면 놀이터가 1km 근처에 있는 그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보다 5배 이상 건강하다 그럽니다. 그만큼 아동은 놀 권리가 있고 많이 놀아야 됩니다. 공부 필요 없잖아. 아, 그건 아닌가요? 연구는 필요한데 이 네. 연구는 정말 좀 생각해 볼 만한 결과인 것 같아요. 5배나 건강하잖아요. 5배인데요, 예. 어린이의 놀거리는 정말 중요한데 어린이가 뛰어놀수록 부모들은 정말 피곤하다는 점. 그렇죠. 정말 2배, 3배 너무 힘들거든요. 뭐 힘들어하는데. 네. 요새 한참 뛰어놀 네, 때라서 네, 또 위험률도 많이 높아지고. 위험이 또 문제예요, 네, 사실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첫 번째 이제 개정안 내용이 나온 거겠죠. 아이들이 정말 뛰노는 공간인데 거기서 뭐 CCTV 하나 사실 요즘엔 워낙 세상이 이제 위험하니까요. 그렇죠. CCTV 하나 없다는 게 조금은 부모님들한테는 불안감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CCTV를 우리 설치를 하자라는 내용이 나오고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어린이 놀이시설, 놀이터에 CCTV 하나 설치하자. 뭐 이런 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게 놀이터가요. 놀이터뿐만이 아니에요. 그 시행령에 나와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종류가 좀 다양한데요. 아. 그 일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놀이시설 있죠. 네. 그리고 어린이 공원, 그리고 아동 복지시설이라든지 초등학교, 특수학교, 또 학원. 실내 놀이터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단지, 뭐 주택 단지 여기까지 다들 예상을 하셨을 텐데 네. 여기 외에도 또 저희 있습니까? 대형 음식점 같은데 가면 있잖아요 키즈방. 그렇죠. 여기 있죠. 그런데도 이제 그 대상이 돼요. 그래서 뭐 찜질방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그리고 음식점 또 백화점, 대형 병원 그리고 대형 마트 이런 데를 좀 어린이 놀이용 시설을 설치한 경우라고 규정을 할 수 있죠. 아, 이거 뭐 다네 거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게 거의 다인 것 같은데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CCTV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몇 년 전에 어린이집에서 그 어린이 학대가 사고. 워낙 네.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만 한다. 네. 이런 그 목소리가 높았고요. 그래서 2015년 9월에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뭐 직장에 있는 어린이집, 아니면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이런 이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CCTV를 한 대 이상씩 설치해야만 설치해다.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CCTV 설치 의무화 규정이 요거 외에도 사실 2011년에는 네.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우리 그 CCTV 많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있죠? 아파트 같은 데 아파트마다 보면 있죠. 승강기들이 네, 있죠. 승강기도 있죠. 이런 승강기나 아니면 아, 어린이 놀이터, 놀이터. 아니면 각동의 그 출입구 입구에 보면은 꼭 CCTV가 있어요. 네. 예, 이런 곳에 CCTV를 설치해야만 한다라는 그 규정에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아니, 양지미 변호사, 2011년도부터 이런 CCTV 설치 의무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효과는 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 부산의 한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음란 행위를 하던 남성이 CCTV에 이제 포착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경찰에 붙잡히게 됐던 사건도 있었고요. 사실 이제 뭐 놀이터라는 게 이제 개방된 공간이고 그렇죠. 아무나 드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사건들이 빈번하게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국민안전처랑 경찰청에서 그 조사를 해봤대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CCTV 설치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라고 분석을 해본 결과 설치 후에 살인이나 강도나 그런 성범죄 같은 그런 강력범죄가 34% 정도 감소했다 그래요. 그런 네. 것만 보더라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CCTV 있다 그러면 범죄를 하고 싶어도 욕구가 줄어들거나 걸릴 가능성이 있기 의식하게 때문에 되죠.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 결국은 어린이 놀이터에도 CCTV를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애들이 그
노는 곳이 어린이집의 놀이터 혹은 주택에 설치된 놀이터만 놀이터.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자주 가는 그런 공공시설, 놀이터 그런 데 네. CCTV를 설치를 해놓으면 부모 입장에서 정말 안심이 많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저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 보니까 납치, 유아 납치 같은 거 있잖아요. 납치 사고가 대부분 놀이터에서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런 상상은 하기 네. 싫지만 만약에 내가 뭐 어린이를 유기하거나 아니면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죄를 생각하고 있는 범죄자라면 어린이를 우선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가 찾지? 아이들이 어디만 있겠어요. 당연히 놀이터, 뭐 이런 데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많은 거 뭐 학교와 유치원 앞 이런 데도 있지만 그런 데는 선생님들이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없고 아이들만 모여 있는 건 우리가 떠올리는 게 쉽게 놀이터? 떠올릴 수 있는 게 실외 PC방? 아닌가요? PC방 아니에요? 놀이터? 네, 그렇다 보니까 실외 놀이터가 아무래도 가장 그 좀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네. 저 같아도 뭐 만약에 납치나 유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놀이터를 찾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진작에 그렇게 얘기를 객관적으로 하니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잖아요. 왜냐면 저도 조카들이랑 가끔씩 놀이터에 놀아주다 보면 네. 저는 이제 조카를 보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다른 애들이랑도 말을 섞으면서 이제 놀아주게 돼요. 그러다 보면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네. 그 아이들이 나중에 저한테 말을 걸어요. 잡아달라고. 그러니까 경계심이 좀 풀어지는 거예요. 자기랑 직접 놀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그냥 이제 가서 어슬렁거리다가 애들이랑 좀 놀아주는 척 하다가 아 어떤 애가 이제 보호자가 없나 좀 본 다음에 그 아이를 정말 막말로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유괴나 납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대화를 해봐야죠. 아빠, 엄마 뭐 하시노? 물어봐야지. 그냥 뭐라. 아, 호구 조사를 우리가 왜 이렇게 범죄의 심리까지 얘기하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박세 기자님. 네, 그러니까요. 네. 어린이 안전사고가 놀이터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죠. 네, 맞아요. 이게 어린이 안전사고 무려 4건 중 1건 정도는 놀이터에서 일어날 만큼 그렇죠. 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특히 이제 관리되지 않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네. 유괴나 또 성범죄 이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CCTV 설치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우리 집 앞에 아파트 놀이터가 있는데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조금 위험해요. 어느 날 우리 아이가 막 울고 들어오는 거예요, 딸이. 왜? 한데 외상으로 전혀 없어요. 손톱에 가시가 낀 아이고.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따뜻한 아빠시네. 이빨을 뽑아서 가시를 뽑아줬었는데 자, 더 안전도 그렇지만 만약에 놀이터 갔다가 이 범죄에 노출되기를 한다면 얼마나 부모 입장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맨날 아이들 불러다 놓고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낯선 사람이 오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되고 그렇죠.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거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아마 이거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거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실험을 하잖아요. 네. 자신의 자녀를 상대로 내가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켰는데 우리 아이는 안 넘어갈 겁니다 하면서 실험해도 아이들은 다 낯선 사람을 다 따라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만큼 이제 워낙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판단 능력이 성인보다는 확실히 떨어지니까 아무리 교육을 해도 그런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면은 그 유혹을 뿌리치지 그렇죠. 못하는 게 이제 어려워요. 예. 어린이들이거든요. 예. 최근에 2015년에 네네. 한 창원의 한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0대 남성이 접근해서 6살짜리 여자 아이를 이제 강제 추행하고 도망간 사건인데 이 범인을 잡았어요. 네. 어떻게 잡았냐면 CCTV에 CCTV? 찍혔거든요. 근데 이 CCTV에 찍힌 이 영상이 SNS로 돌았어요. 그래서 검거가 된 사례가 있어요. 어쨌든 CCTV가 이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해요. 어쨌든 그런 간에 사건입니다. 유괴든 뭐든 간에 CCTV가 정말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양 기자. 이거 말고 또 CCTV 통해서 또 구제를 받았던 그런 사례 있습니까? 제 지인 중에 그 네. 최근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실합니까? 네. 아이가 이제 목욕을 시키다 보니까 갈비뼈 부분에 멍이 있는 게 발견이 된 네네네네. 거예요. 이거는 저기 선생님이 뭐 구타를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친구가 때렸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이 아이가 왔다 갔다 할 곳이 어린이집밖에 없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CCTV를 좀 확인을 해달라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네. 그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열을 맞춰서 어깨 동무라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네. 이제 한 명이 넘어지면서 도미노로 다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예. 근데 그 맨 앞에 있던 아이가 그 갈비뼈에 멍이 든 아이였고 아이고. 그 앞에 책상이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멍이 든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걸 CCTV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니까 좀 주의하게끔
시킬 수가 있었고 또 매트가 깔려 있었으면은 네. 그런 사고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트도 다 이제 어린이집에 구비를 해놓고 이런 변화가 조금씩 되는 이거 거는 만약에 사실은 CCTV 같은 거 없으면 확인 불가능한 거죠. 그럼 확인할 막 수가 없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못 믿고 또 원장이나 담임선생님은 담임선생님대로 뭐 억울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다행이긴 하네요. 네. 또 뭐 사례가 있다면서요, 양진 변호사. 제 아는 언니가 네. 설해마을에서 크게 이제 키즈 카페를 운영을 해요. 오. 그래가지고 종종 저한테 연락이 와요. 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니? 법적인 도움을. 앞에서 네.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네. 막 연락이 오는데 하루는 연락이 와서 어떤 애기가 울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 엄마가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CCTV를 이제 돌려본 거예요. 네네. 다행히 CCTV가 있어서. 돌려봤더니 미끄럼틀 위에서 어떤 한 애기가 그 애기를 밀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미끄럼틀에서 애기가 딱 넘어지면서 이제 머리 이렇게 살짝 이제 넘어진 거, 떨어진 거죠. 근데 크게 다친 건 아닌데 다 매트가 깔려 있어서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이제 그 다친 아이 엄마는 이제 치료비를 내놔라. 우리 그래도 기본적인 검사는 받아야겠다 이러고 또 민의 엄마는 아이들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여기 매트 다 깔려 있고 그런데 뭘 그렇게 하시냐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언니가 SOS 요청을 했던 적이 네네. 있죠. 근데 결국에는 아버님들까지 다 총출동을 하시고 이야. 심지어 민의 아버님이 변호사라면서 굉장히 이제 무서웠다는 그런 또 그 실화가 있었어요. CCTV 때문에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도 그쵸 민애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느 아는 좀 부자 친구 집에 가니까 이 텔레비를 몇 번 틀다 보니까 마지막 몇 장면은 다 그거예요. 놀이터를 딱 찍고 있더라고요. 놀이터. 우와 이런 게 왜 찍노? 이러니까 야 너가 아파트 부자라서 그러나 하는데 너무 편한 게 아이들이 놀이터에 놀고 있는데 부모님 안에서 텔레비를 보면 됩니다. 텔레비를 보면서 이렇게 감시를 해요. 근데 채널도 되게 많아요. 아이가 다시 사라지면 예를 들어서 15번으로 돌리면 또 그쪽으로 잡히는 거예요. 와 부자라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어린이 놀이터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러면 정말 좀 부모님 입장에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뭐 되게 편할 거까지는 아닌가요? 잘 모르겠고 네. 앞에서 쭉 우리가 사례를 들어봤지만 만약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 그 원인을 찾는 데에는 확실히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도 CCTV가 역할을 하려면 그 CCTV가 어느 정도 화질이 보장되어야 될 테고 아. 잘 보여야 될 테고 뭐 영상 그 기록을 어느 정도 보존을 해야 될 테고 기간 그렇죠. 시간이 또 있어야 그렇죠. 되고. 그 기간도 제대로 보장이 돼야 될 테고 무엇보다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내가 정말 원할 때 그 영상을 볼 수 있어야죠. 그 영상에 대한 접근권이 접근권. 예, 제대로 보장이 되어 있어야 그럴 때 이 CCTV가 그 효용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그리고 범죄 예방 효과도 조금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렇죠. CCTV가 예.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또 그 TV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예 되죠. 좀 연동이 네, 맞아요. 되는 게 있나요? 아니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집에 있어. 제 아는 그 사업한 형님 보니까 베트남까지 보고 있어요. 정말요? 예, 봅니다. 베트남 것도 보고 있고 베트남 바로 전화를 걸어요. 일 안 하나? 가면서 전화. 이야, 그러면 진짜 지금 휴대폰 연동 같은 걸 딱 시킨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양 변호사님.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사실 집에 불안해서 집에다가 CCTV 설치해놓고 핸드폰으로 자꾸 확인하는 이제 주변에 엄마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그것처럼 놀이터도 이제 내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면 돌아다니면서도 이렇게 잠깐 어디 가면서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CCTV라는 게 조금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고 감시하고 약간 이런 기분이 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요새 사실 저는 CCTV 어딜 가나 있기 때문에 사실 거부감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CCTV가 있으니까 그것처럼 놀이터 같은 경우는 꼭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데 그런다고 뭐 이렇게 거부감이 특히 느낄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저는 놀이터에서 적극 주로 데이트했던 사람들. 그럴 수도 있겠다. 놀이터에서 그림 밀어주면서 이렇게 그런 거 못하는 거죠 이제.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런 곳을. 그러니까 CCTV가 이제 특히 놀이터에 CCTV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또 확인하는데도 법적으로는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법조항은 지금 만들어놨는데 막 박세희 기자님 이런 거 싫어할 것 같은데 처벌 조항이 없어요 지금. 처벌조항 만들어야죠. 왜 빼놨을까 이거? 왜 뺐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비용이 드는 네. 사안이기 때문에 그죠. 그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전 뭐 처벌 가벼운 뭐 과태료라도 네. 해야지 좀 강제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과태료라든지 만약에 더 이게 좀 일반화됐는데 설치를 안 한다 그러면 뭐 형벌로도 가능한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은 아직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처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CCTV도 물론 좋지만 사실은 그 어린이 시설에 안전관리원이 꼭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만 있으면 어린이 놀이시설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좀 문제점 좀 개선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요새 네. 저희 아이가 막 신나게 움직이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네.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놀이시설이 안전한가?가 제일 먼저 염려가 돼요. 네네. 예를 들면 아이들이 가서 막 물고 빨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 성분이 괜찮은가?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애가 거기서 뛰고 막 이러다가 괜히 막 부서져서 맞아. 애가 노후화된 다치는 거 것도 있어요. 아닌가? 네. 그래서 그 시설 자체의 안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면 그네가 끊어질 것 같아요. 무서워. 그네가 녹슬고 막 이래가지고. 녹쓰는데 아이들이 막 묘기 부리고 이러는데 끊어질까 봐 두려워 죽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요즘에 놀이터를 보면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네. 거기서 뭐 담배 피고 혼내야 됩니다. 혼내야 돼. 무서워서 말을 못 걸겠는데 아, 참. 그런 거 좀 외부인 출입을 좀 어떻게 그렇게 막거나 좀 거길 좀 금지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저희들도 술도 좀 먹기도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뭐 그렇게 하긴 했는데 글쎄요.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좀 외부인들도 출입하지. 특히 흡연이나 뭐 네, 음주하는 사람들은 좀 맞아요. 출입 못하게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또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CCTV가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된다 그러면 이걸 보고 있다가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와서 담배 피고 아니면 대학생 담배 피고 이러면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용기가 있다면. 또 연애하고 있는 이렇게 좀 그렇게 그런 장면이 연출된다 그러면 하지 마라. 집에 가서 해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제 어린이 안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꼭 그런 부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대한민국이 언제부턴가 진짜 누구나 막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카페 저희 때는 다방이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 때는 카페였는데요. 카페였습니까? 커피숍. 커피숍이었어요. 커피숍. 커피숍이 정말 유행했었는데 카페가 최근에는 이제 커피 전문점들이 유행하잖아요. 또 아이를 둔 특히 우리 양 기자처럼 아주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커피를 마시려고 그 유명한 키즈 카페로 갑니다. 키즈 카페. 이 키즈 카페 요새 인기 좋지요. 주변에 오히려 여성분들보다 남성 그 직장 동료들이 아주 선호하는 곳이 여기더라고요. 좋습니다. 공동 육아를 실천할 수 네. 있는 곳이라고. 본인들이 이제 잠시 이제 쉴 수 있는 탈출 휴가가 필요한데 무협지가 있어요. 가면 무협지. 너무너무 이제 그때만큼은 조금이라도 쉴 수 좋습니다.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죠. 키즈 카페. 그렇죠. 실제로 통계만 보더라도 요새 키즈 카페를 얼마나 많이 네. 이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용자의 이제 월 평균 방문 횟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 분석을 실시를 했어요. 전체 267명의 응답자 중에서 키즈 카페를 한 달에 월 2회 방문을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가요. 무려 101명, 37.8%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월 한 번 이하가 63명으로 23.6%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 3번 60명, 그 다음에 월 4번은 34명 이렇게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제 주변에는 월 4번 이상 가는 것, 매주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통계에 따르면 월 2회가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네요.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키즈 카페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또 우리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봐줄게. 그래서 봐주는 게 없어요. 키즈 카페로 가서 그 놀이시설에 넣어놓고 넣어놓고. 저희는 만화책을 봅니다. 만화책하고 무협지가 상비가 돼 있어요. 또 우리 아빠들 위해서 또 친해져요 쉽게. 아이들끼리 친해지지만 아빠들끼리 친해져요. 몇 살인데요? 이러면 물어보면 몇 살이다. 힘드시죠? 뭐요? 하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도 나누고. 키즈 카페 정말 많이 간 것 같아요. 정말 커피 마시면서 아이도 봐주고 정말 키즈 카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엄마가 졸졸졸 따라다니거든요. 아.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드는 건 얘가 좀
걸을 수만 있으면 내가 당장 키즈 카페를 데려간다 이거예요. 원래는 키즈 카페에 가서도 거기 가면요 이제 젊은 엄마 아빠들은 체력이 이제 좋으시니까 아이들을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같이 놀아주시거든요. 놀아주면 재밌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우선 아이를 놀게 두고 이렇게 먼 발치에서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휴식을 취하거든요. 접니다. 네, 접니다. 근데 아이들은 정말 눈 깜짝 살짝 딴 데 돌리면 사고가 나기 마련이에요. 키즈 카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키즈 카페를 이용하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면서 모두 늘어나겠습니까? 사고 건수도 늘어나요. 2014년에 그 키즈 카페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수가 45건이거든요. 근데 2015년 딱 1년 만에 400%가 늘어납니다. 230건으로 늘어나요. 정말 키즈 카페 가서 저 같은 경우도 좀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외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을. 외면했는데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외면한 제가 건가요? 쉬고 싶어서 외면했습니다. 외면했었는데 사실은 사고가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정말 눈 단순한 깜짝하세요. 사고가 아닌 정말 심각한 사고도 있다면서요. 네, 밤새기 이게 때문에. 정말 심각한 게 네. 지난해 전북에서 8살짜리 여자아이가 네네. 키즈 카페에서 미니 기차 그 뿜뿜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네. 탔는데 타던 중에 기차 천장에 머리를 아우, 부딪혀가지고 어떡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인천에서 9살 남자아이가 에어 바운스 있죠. 이렇게 네네네네. 트램펄린 이렇게 뛰는 거 네. 그거 타다가 압사하는 사고도 있어요. 놀러 갔다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놀이 시설 이용하다가 난 사고인데 놀이 시설 말고도 사고 난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2016년에 서울에서 발생했던 사고인데요. 키즈 카페에서 5살 남자아이가 실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는데 하루 만에 인근 호수에서 익사체로 이 발견된 사건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예. 너무 마음 아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알아보니까 그 키즈 카페에서 이제 아이들이랑 막 섞여서 놀고 있는 사이에 어머니가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가 그냥 키즈 카페를 나간 거예요. 모르고. 나갔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서 조사한 바로는 타살의 흔적이 없어서 어쨌든 그냥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그 부주의로 인해서 호수에 빠지게 돼서 이제 익사한 거다라고 결론을 났는데요. 근데 안타까웠던 거는 사실 키즈 카페 그 정문에 어떤 그 안전 관리자가 한 명이라도 서 있었다면 그 아이가 혼자 나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엄마도 없이. 네. 그랬다면 그것만 제지했다라면 그 아이가 목숨을 잃지 않았을 텐데라는 이제 아쉬움이 있어서 더 안타까웠어요. 저도 저희 아이 이제 큰 아이 이제 그때 어릴 때 보니까 절대 못 나가는 상황인데 보니까 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힘이 있나 그래 물어보진 못하죠. 말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나가니까 으뜩 하는데 거기 나갈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거 보면 결국 진짜 부모 마음에 키즈 카페 갔다가 어떻게 말이 됩니까?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네. 외국에서도 그런 일이 좀 있습니까? 미국에는 네. 그래서 봤더니 지하철 보안용 그 출입문 있잖아요. 이렇게 띠리리 돌아가는 거. 예. 네, 그걸로 출입구를 막아놓고 있고 또 그 아이와 또 부모에게 똑같은 번호를 찍어놔서 아이가 혼자 나가려고 할 때는 띠릭 번호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아이 혼자 나갈 수 없게끔.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정말 꼭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부 키즈 카페 같은 곳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라도 두 번째 개정안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뭐 부모 진짜 안 되면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수갑 같이 차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좀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양 변호사 진짜 두 번째 개정안 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두 번째 개정안은요. 키즈 카페 안전관리자 배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식품 접객 영업자 영업소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라는 이제 조항을 신설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관리 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식품 접객업 영업소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를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네.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는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꽤 강력한 개정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키즈 카페가 식품 적객업, 식품위생법상 식품 적객업 이게 그렇게 맞습니까? 네, 이게 키즈 카페가요 따로 고유 업종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아.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식품 접객업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음식을 팔기 때문에 네, 그렇죠. 식품 음료를 적격이 되는 팔잖아요. 거네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서 말한 이제 안전관리자 부분도 이제 키즈 카페 내에 있는 놀이기구들이 놀이기구가 아니라 소규모 시설로 네.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안전 요원을 배치할 의무가 없었던 거죠 그동안. 야, 그러면 참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안전관리자가 있다 그러면
임 변호사 우리 아이 좀 크면 키즈카페 갈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히 가죠. 그 제 또래, 네. 그러니까 저 아이와 같은 또래를 둔 엄마들이랑 통화할 때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키즈카페에서 만나자? 키즈카페에서 만나자. 언제 만나니? 빨리 가서 강하게 키즈카페에서 키웠어요. 그냥 만나자. 지금 기회가 갈 때도 괜찮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네.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아이가 있는 이제 친구나 언니들이랑 만날 때 노키즈존도 요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 애를 데리고 가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제가 가야지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아이를 데리고 같이 이제 키즈카페 이용도 해봤는데 네. 맛있더라고요, 음식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가기 좀 싫었거든요. 막 너무 부산스럽고 막 산만할까봐. 근데 또 꽤 공간이 분리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음식도 맛있고 이러니까, 나름 괜찮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가던 키즈 카페 떡볶이가 상당히 맛있어요. 저도 떡볶이 맛있었는데. 그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시설이 좀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입을 위해서 가서 떡볶이 드시고 아이는 보지 않으시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떡볶이 그랬습니다. 포장해 와서. 그게 생각이 나요, 갑자기. 그래서 얘들아 그 키즈 카페 가서 아이들이 싫다 그러는데 가자, 괜찮다. 왜냐면 떡볶이 맛있으니까. 양 기자는 키즈 카페 싫다면서요. 저는 한 번 데리고 가봤는데요. 그 이후에는 안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왜요? 그 이유가 일단은 좀 너무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네네네네. 그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요. 딸을 데리고 키즈 카페를 갔다가 다른 아이가 이제 5살 난 딸아이를 발로 차고 손톱으로 핥히고 뭐 이렇게 상처를 냈다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공방이 좀 있었겠죠. 그렇죠. 상대방 부모가 알고 봤더니 맥주를 마시면서 이제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걸 좀 술을 마셨다고요? 네, 소홀히 키즈 하면서. 카페에서? 네. 술을 파나? 맥주를 그렇죠. 팔아요? 예. 근데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네. 맥주를 쉽게 팔고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곳에서 네네. 주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예. 국민안전처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시내 키즈카페는 119개의 수준인데요. 그중에 20군데 정도가 주를 판매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이고 3분의 2 이상이 실제로 주를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또한 예로 마포구의 한 키즈카페에서는요. 네네. 6가지에 이르는 수입 맥주를 골라 마실 수 있게 판매를 하고 좋네.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튀김과 뭐 기타 등등 안주와 함께 병맥주와 크림 생맥주도 함께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참 술을 참 좋아하다 보니까 식품 적개업,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술 파는 거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제가 어지간해서 술 파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 안 할라 하는데 딴 데는 제가 모르겠지만 글쎄요, 어린이 그 키즈 카페 술 파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이제 드는데요. 키즈 카페에서 네. 술을 판다는 건 키즈 카페 중에서 그 카페에다가 이제 더 중점을 둬서 카페니까. 카페 키즈 가든 가지. 카페니까 좀 술도 좀 팔 수 있는 거고. 술 카페 키즈 그렇게 된 건데 가지. 사실은 키즈에다가 사실은 방점을 그래야죠.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호해야 될 지금 연약한 존재에 그렇죠. 좀 더 중점을 맞춘다고 본다면 술은 저는 좀 자제를. 술은 그냥 술집에서 아이 두고 가서 마시세요. 그럼 호프집에 어린이 놀이시설 만들어 놓고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호프집에 어린이집 시설, 막 어린이집 아빠들 만들어 폭탄 좀 놓고 마시고 애들 있는데 데리고 옆에서 놀고 갑니까?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소수분들은 네. 약간의 술만 드셔도 이렇게 다른 종류의 로 멍멍이 바뀌시는 같은 느낌. 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실수를 하시는 네. 분들. 그런데 내 아이를 막 술에 취해서 주정 부리는 사람 옆에 둔다? 네. 그건 좀 상상만 해도 싫은 거 같아요. 양진 변호사는 술 좋아하는 입장에서 어때요? 아니 뭐 제 주변에 네. 사실 키즈 카페 가서 이렇게 뭐 샴페인인가 와인인가 뭔가 한 잔씩 한다는 얘기 저 들어봤거든요. 근데 좀 안 어울리기는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애기 엄마들이 모르겠어요. 낮에 그 뭐랄까요 수입 맥주집 그 펍이 생겼었을 네. 때 거기 다 유모차 끌고 가서 이제 낮에 아줌마들이 술을 마신다 이런 기사도 나왔을 정도로 낮에 낮술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본인 얘기를 그렇게 아니 저 애기가 없으니까 점점 얼굴이 빨개지고 지금 있어요. 술 취한 것 같아요 지금. 아니에요. 제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이제 엄마들의 그런 권리를 좀 존중을 해서 아니, 나름 그러니까 괜찮지 드시고 않을까. 싶으면은 집에서 드세요. 왜 굳이 애들 놀고 있는 키즈 카페에 와서 드시냐 이거죠, 제 말은. 제가 어찌- 호프집에 그걸 아주 적절한 비유 같아요. 그 호프집. 호프집에 아이 네, 내려가는 진짜. 제가 거랑. 어제가 술에서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 그래서 기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취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취하면 어떡해.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본 게 예. 키즈 카페에서 간단히 이제 맥주 한잔 하고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네. 키즈 카페 왔다가 대리운전해서 들어간다고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애기를 보통 차에 사실 태우고. 그렇네. 예. 차 가지고 보통 키즈 카페를 가는데 결국은 음주운전 방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그럽니까? 제가 그렇습니까? 제가 물을 그렇게 하시고 글쎄요. 야, 좀 술을 좀 판다는 것도 놀랍기도 하고 네. 조금 특이하기도 합니다. 일단 뭐 술 부분은 일단은 조금 법적인 정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뭐 판다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만 판다든지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안전 관리자가 배치된 그런 키즈 카페는 없습니까? 지금? 네, 있긴 있더라고요. 네네네. 한국소비자원에서 이제 조사를 한 결과 있긴 있었는데 규모에 따라서 1명이 있는 곳도 있었고 큰 데는 이제 18명까지 있는 곳도 있었어요. 근데 상당수의 키즈 카페의 경우에는 업주가 혼자 카운터를 보면서 안전관리자까지 겸임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좀 법을 안 만들어놔서 그런지 그렇죠. 결국 혼자서 카운터도 보고 술도 팔고 아이들 안전관리도 하고. 안전관리도 하고 되는 거죠. 그거는 조금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키즈 카페 안전관리 두 번째가 안전요원을 이제 설치 의무화하는 건데요. 이게 막 통과된다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양 변호사라든지 아마 지금 이제 양윤선 기자도 앞으로는 조금 키즈 카페로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키즈 카페처럼 좀 위험한데 안전관리 요원이 안전관리자가 배치돼야 된다. 이런 의무한 곳이 있다면서요, 양진 변호사. 그렇죠. 이게 마지막 이제 개정안 네. 내용인데요. 물놀이형 어린놀이 시설의 안전 관리자의 조항이 이제 신설이 된 거예요. 관리 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 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안전 요원을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역시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걸 어길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러고요. 이건 이미 시행 중이에요. 올해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내용입니다. 지금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 에에는 맞습니까? 거기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나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워터파크 이런 거 워터파크. 아니에요. 공원 놀이터에 보면 이제 다 놀이터를 잠깐 상상을 해보세요. 네네네. 보면은 미끄럼틀이 있는데 이 미끄럼틀 중에서도 신기한 미끄럼틀이 있어요. 뭐 경사로도 막 있는 건 미끄럼틀이, 당연하고 예. 안에 막 원통처럼 돼 있어가지고 무슨 탐험하는 것처럼 돼 있는 그런 놀이 그런 미끄럼틀이 있죠, 있어요. 있죠. 네, 우리가 그걸 이제 조합 놀이대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물이 결합됩니다. 위에서 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각종 설치를 해요. 물이 나오는 곳을. 그런 데가 있습니까?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우와.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놀이터에 있는 그 좀 재밌게 생긴 그 미끄럼틀에서 물이 분사돼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따로 워터파크를 가지 않아도 이제 좀 인근에서 이런 물놀이형 이 어린이 놀이시설을 가면은 워터파크에 가서 노는 것처럼 이런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다고 해요. 어디 있어요? 나 저 본 것 같기도 하고 어디 가면 이제 밑에 바닥에서 막 물이 올라오는 그런 본 적이 있어도 네, 이런 데는 놀이터에? 수심이 별로 깊지 않아요. 좀 낮아요. 와, 이런 데가 다 있구나. 전 몰랐네요. 작년에 진짜 폭염이 대단했잖아요. 만약에 이런 데 아이들이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사실 아이들이 몰리면 사고가 날 염려는 사실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그 놀이시설 근데 찾는 어린이들이 많아지니까 네네. 이 놀이시설 역시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네네. 15년 말 기준으로 봤더니 이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이 현재 89곳 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와. 안전 기준이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된 거죠. 이게 언제부터 어떤 안전 기준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2016년 네. 1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물놀이 안전 수칙 및 최대 수심을 표시한 안전 표지판을 의무로 설치를 하게끔 하고 있고요. 최대 수심을 30cm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2017년부터는 익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 요원을 꼭 이제 비치를 하게끔 의무 배치하게끔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좀 안전요원으로 써주시면 제가 눈을 딱 수영하실 수 뜨면서 있으세요? 뭐 30cm 수영합니까? 아, 30cm. 그래도요, 기준이 있어요, 이게. 사람 어떻게 보고 그렇게 아무나 할 수 못해요. 있는 게 수영 아니에요. 못해요, 아무리 저. 30cm라 그래도 네.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에 이제 안전 요원이 되려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에는 이제 해당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수상 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을 했거나 아니면 인명 구조 요원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또 아니면 심폐소생술이나 그런 이제 응급 처치 관련된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만 안전 요원으로 배치가 될 수 있어요. 해당 안 되시죠? 어떻게 하셨죠? 네, 예비훈련 가서 이거 많이 배웠는데. 아무리 이런 거.
30cm라고 해도 수심이 30cm라고 해도 어린아이가 빠졌을 때 또 아이들이 움직임을 잘 못하는 아이도 많을 거 아니에요. 특히 뭐 한 3살짜리, 4살짜리 애가 빠졌다. 그럼 30cm도 위험할 수 있어요. 넘어졌으면. 아니 30cm 정도면 사실은 뭐 계곡 이런 데 비해서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되게 저도 놀랐는데 네. 수심이 얕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여름철 익사 사고의 70% 정도가요. 네. 얕은 수심에서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심이 얕다고 괜찮겠지 하는 건 정말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생각인데, 그리고 물놀이형 놀이시설의 경우 물이 막 위에서 막 떨어지거나 네. 아니면 갑자기 뭐 아래에서 뻥 튀어나오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훨씬 더 안전사고가 날 수 있죠. 그 특히 어린이들은 위험에 대한 불안감도 적고 또 대범한 행동을 하기 쉽고 또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 요원은 물론이고 부모님들도 항상 이제 아이들로부터 시선을 항상 고정을 하고 계셔야죠. 진짜 이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내가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30cm예요. 우리 애는 키가 뭐 예를 들면 100cm야. 네. 아유, 우리 애가 빠질 리는 없어. 아유, 애들 재밌게 노네.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들이 그냥 약간 방치한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에이, 설마 30cm에 빠지겠어? 애들 다 같이 재밌게 노는데. 하지만 아이도 또 본인 스스로 알 거 아니에요. 이게 깊지 않다는 거를 막 놀다가 넘어져. 그렇죠. 확 넘어졌어. 아파. 그래서 막 숨도 안 쉬어져. 그럴 거 아니에요. 일어나. 네, 아. 못 일어나면 그러면은 익사 위험하죠.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이게 이럴 것 같으면 아예 물놀이 워터파크 이런 다 배치하면 거긴 있네 원래. 그렇죠. 원래 원래는 있죠. 이런 데는 있죠. 그냥 놀이시설에는 안전요로 없는 거죠. 그렇죠.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에만 있는 거고 30cm에 불과하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다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다는 건데, 만약에 이제 안전요원이 배치되면 갈 겁니까 이런 놀이시설? 그럼요. 가죠. 근데 가지만 저도 열심히 볼 것 같아요. 안전 요원만을 믿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왕 이래 된 거 임방울 변호사가 이 자격증 좀 따세요. 그 수성 안전 자격증하고 인명구조용 자격증 따가지고 이왕 한 거 뭐 좋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아이를 위하는 게 나라를 위하는 거고 요원과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요새 변호사 시장이 어려운 이쪽으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투잡으로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안전요원 이게 진짜 올해 1월 달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다 그러니까 정말 안심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 말고 다른 또 놀이시설에도 좀 안전요원을 좀 배치해주면 어떻겠나 좀 소박한 희망을 얘기합니다. 올여름에는 아마도 이제 물놀이 시설에서 어린이들이 사고 났다 이런 얘기는 조금 덜 들리지 않을까. 아예 안 들리면 더 좋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그리고 또 지금 2개가 지금 계류 중인데 그거하고 시행 중인 내용 3가지 봤는데요. 정말 또 중요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웃고 있는 양진 변호사 오늘 했던 내용 정리 부탁드려요. 그럼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은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인데요. 먼저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그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네.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키즈 카페처럼 식품 접객 업으로 되어 있는 이제 영업소에 어린이 이제 놀이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안전관리자를 배치를 의무화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올해 1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인데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가 됐는데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만약 이거 다 통과되면 우리 아이를 안 갖고 있는 양진 변호사하고 박세희 기자 아이 낳을 겁니까? 그럼요.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여기를 이용하려면 뭐 한 5, 6년은 걸리겠지만 네. 낳고도 열심히 키워서 이용해 봐야죠. 열심히 그럼요. 키워서 이용해 본다. 그럼요. 네, 박세희 기자는요? 저도 열심히 키워서 이용을 해야죠. 이거 좀 소극적인데. 그럼 양효정 기자는 한 명 더 낳을 수 있습니까? 아이 한 명? 야, 이 통과 계속. 저는 이것 때문에 둘째를 못 낳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도 사실은 지금 우리 저출산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를 낳는 것도 그렇지만 아이를 키우는 환경도 중요하거든요. 당연하죠. 키우는 환경에서도 국가가 이렇게 배려를 해준다 그러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낳지 않을까. 제가 벌써 이게 개정이 됐다 그러면 저는 많이 낳았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조금 뭘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을 통해서 느낀 게 네. 사실 우리가 보면서 이거 너무 당연히 있어야 됐던 거 아니야? 라는 맞아요. 것들이 많거든요. 네. 이게 왜 지금까지 없었을까? 우리가 너무 그동안 안전 불감증을 만연해 있던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반성하게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법이 사실은 없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 반복되는 사실. 그게 좀 놀랍긴 합니다. 애들은 놀면서 큰다는 그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한 놀이터, 믿을 수 있는 놀이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 우리 어른들이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아닙니까? 통통 법률아 놀자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